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실의 정무수석이고 네. 그리고 문화체육부장은 장관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김기춘 실장이 있긴 하지만 장인데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과 차관은 처벌을 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왜 그 위에 있는 장은 처벌받지 않느냐. 네, 네. 뭔가 조윤선 장관을 봐주기 위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건 저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뭐 네. 네티즌 반응들이나 댓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 네.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뭐 국민의 법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 누구도 예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거기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을 보고 그런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사실관계 위에서 우리 국회가 만든 법률과 그동안의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들을 가지고 이제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하는 게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법원이 인정해줬다든지 네. 또는 김기춘 전 실장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하는 거 이게 죄야?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법리가 성립을 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법적 일각에서도 아 이게 잘못된 건 맞는 건데 과연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죄인가라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만약 그런 논의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더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판결문을 보시면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건 일각에서 말하기처럼 조윤선 장관이 핀셋 무죄라기보단 네. 조윤선 장관의 관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네. 조윤선 장관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아, 그렇게 보시면요. 자, 말씀하시는 중에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도착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위험스럽긴 한데 뭐 운전하고 오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자, 뭐 지금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결 내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부장 판사를 지내신 이정열 국민TV 이사님, 저희가 사실 이제 판결문 좀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아마 종전 여권의 시각인 것 같아요. 예, 이 판결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 뭐 김태현 변호사님도 사법연수에서 배우셨겠지만 무죄 판결을 쓸 때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놓고 이 증거를 왜 믿을 수 없다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증거, 탄핵 증거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무죄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데 네. 이 판결문은 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별검사 제출의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아예 증거를 대놓고 제출했는데, 봐주려고 한 판결이에요, 이거는. 예. 탄핵 증거만 다 줄줄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부분만 네. 예, 다른 무죄 부분 차치하고 블랙리스트 부분만 10쪽을 썼는데 거기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한 증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건 대놓고 딱 이 무죄를 만들자 하고 무죄에 부합한 증거만 늘어놓은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판결을 한 재판부 판사들은 정말 소신 있는 훌륭한 판사들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결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그 교육과정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안 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저 너무 이제 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뭐 법원은 이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 이정현 판사님 좀 흥분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김광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분의 판결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뭐 그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은 두 분이 해주셨는데 연관해서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기조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단정지어서 그 자체를 뭐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당선이 됐고 그것으로 국정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 단체를 지원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는 건가? 그 논리로 치면 그러면 경상도에서 표를 많이 받은 대통령은 호남 차별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뭐 백인에게 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흑인은 차별해도 상관없는 건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판사분께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2017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 변호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 감정이 있더라도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조윤선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판결을 내린 현재 이 판사님께서는 과연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결과 상식이 기반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관련해서 판결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판결문 132쪽부터 138쪽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박근혜 부분에 대해서 설시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그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면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번 판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 문제, 건전영화 지원 문제, 보조금 집행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지시 내용 자체가 위법 부당하지는 않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1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표방만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직접 지시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거 자체로 위법 부당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결문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이상한데 네. 아예 논리 자체도 이것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 이것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그럼 도대체 뭐가 위법하다는 건지 예, 어느 정도가 위법하다는 건지 아무 설시 없이 그냥 아예 빼주려고 한 게 아니냐 박근혜 전 네. 대통령도 네. 이런 생각이 팍 듭니다. 자, 이 법원 판결에 대한 이정렬 이사의 의견이셨고요.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일반적 국민들이 이번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유죄이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받아들이기는 조윤선 전 장관은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부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이 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실제로 신동철 전 비서관은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에 정무수석으로 이제 청와대에 부임을 했는데 문재인 박원순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은 법정에 와서는 당시 이제 그러니까 조윤선 정무수석이겠죠.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관련 태스크포스가 이제 정무수석실을 떠났고 각 수석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해서 사실상 명확하게 보고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철 보좌관의 후임이었던 정관주 전 비서관도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단 검토 업무 등을 당시 수석에게 단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다면은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받고 이제 위증죄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무죄가 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아까 이제 일거시는 건데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 조 전 장관 밑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정관주 비서관, 문화체부 차관이죠. 그다음에 신동철 비서관 후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신동철 비서관 실질적으로 자백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이제 실무 책임자가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신동철 비서 두 사람이 특검의 진술과 법정에서 증언이 약간 뉘앙스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법정에 나와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보고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대충 보고만 했지 네.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오더를 받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부임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이거는 완성이 돼 있었다. 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이미 집행 단계에서 교육문화수석실로 넘어갔다라는 이제 정관주 전 그렇죠. 비서관의 얘기거든요. 네. 저 신동철 비서관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요. 제가 뭐 조 전 장관은 두두 나가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 판결 나오기 전부터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나올 것을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 그건 왜 그랬냐면 예. 제가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여권 이제 청와대에서 구여권 청와대 쪽에 흘러나온 얘기는 네.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게요. 주범 맞죠? 주범은 김기춘 전 실장과 신동철 비서관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 전 수석은 제 표현으로 하면 바지 그리고 누구죠? 노회찬 의원님 표현으로 하면은 투명인간. 예. 그러니까 정무속에서 위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2015년인가 국회법 파동 때 보면은 조윤선 추석이 그 당시에 그거 막으려고 와서 KY 뭐 이렇게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만나려고 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아마 김무성 전 대표 쪽 반응도 좀 그랬을 거예요. 네네. 조 수석이 와가지고 그러노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권과 청와대 내에서의 조윤선 장관의 입진 사실 없었다는 것이 이제 구 여권과 청와대 정설인데 네네. 당시에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 제가 조금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100% 네. 신동철 비서관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김무성 전 대표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친박 핵심 실세가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에 갔습니다. 가서 입지가 당시에 이제 문고리 3인방에 밀려서 입지가 그게 좋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것을 주도함으로써 청와대 내에서 입시가 좀 다 두터워지고 네. 그 이후로부터 김기춘 전 실장의 총애를 받아 네. 청와대 내에서의 힘이 좀 세졌다라는 것이 여권 내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병우 비서관이 김영한 수석 제끼고 김기춘 실장이랑 다이렉트로 거래해가지고 우병우 수석이 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비슷한 것들이 정무수석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신동철 전 비서관과 김기춘 전 실장 간에 직 다이렉트 거래로 조윤선 준 수석 그냥 예쁜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하 웃고 다녔다라는 것이 구 여권과 구 청와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이게 배제됐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나름의 어떤 그거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저는 무죄가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굉장히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정열 부장께서도 배판에 저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핵심 증인 두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우리가 지시받은 게 없고 내가 다 주도했는 걸요라고 하는 이상 그 증언들을 재판부 입장에서는 배척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 전 장관이 무죄가 나왔다고 봐요. 일단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네. 그 상식적으로 좀 납득되지 않는 것이 저도 여의도에 있어 보면요. 대한민국에 참 똑똑하고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재판만 받으러 가면 언제나 나는 무능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걸로 면책을 삼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법정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무능했다.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걸로 빠져나가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이 우리가 4년, 3년을 해도 듣도 보도 못하는 장관 차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네.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완전 측근에 있었고 국회의원도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는 바로 청와대로 가 정무수석도 했고 네네네. 했던 사실상의 그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처럼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해외 순방 때도 항상 대동해서 다녔던. 그런데 이분이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에게도 그것도 누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부합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얼마나 관계가 돈독하다고 네. 김무성 대표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 조은선 장관을 직접적으로 제끼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게 뭐 투명인간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재판에서 유리하게끔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자신의 무능으로 모든 것들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이제 쓴 휴민트라는 것은 이제 휴먼과 인텔리전스 이 합성어인데 이제 사람과 정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인적 정보고 그리고 이제 조준호가 아까 표현하실 때 좀 그랬는데 그런 이제 좀 무슨 표현이요? 뭐 예쁜 옷 입고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좀 이제 여성분들 이제 불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가 대신 하나 말씀드리면 휴민트라는 게요. 100% 네. 제가 얘기는 드렸지만요. 네. 100% 팩트가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린 거죠. 이미 다 정리가 된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률 누구죠? 전 수석이요. 네. 교육문화수석이잖아요. 네. 특검에서는 영장을 안 쳤습니다. 다 집어넣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던 시각이 좀 달랐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쪽은 정무수석실, 그러니까 이걸 직수로 작성을 해서 정무수석실에 포인트를 많이 뒀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법원이 봤을 때는 야 이걸 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교육문화 쪽 소관 업무인데 교육문화 쪽에서 정무수석실 이거 빨리 좀 해줘라고 이제 푸시가 들어와서 네. 그 정무수석실에서 본인들의 인적 자원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그걸 넘겨주고 그러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 집행을 했으니 그러면 법원이 봤을 때 야 이건 정무수석실은 교육문화수석실 부탁받아서 써서 넘겨준 거고 네. 실제로 이거를 집행하고 그런 건 교육문화수석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교육문화수석실이 좀 더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봤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률 수석이 불구속했던 사람이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특검과 법원이 이것을 보고 있는 주도 세력 자체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랐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 이제 많은 의견 보내고 계신데요. 9423님께서는 조윤선 전 장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고 나물러라 했다면은 이제 뭐 봉급을 받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는 의견 보내셨고요. 5748님께서는 조 전 장관은 이제 보고를 안 받아서 몰랐을 거라서 무죄라면서요. 근데 장관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게 면책 사유가 되나요? 그래도 장관인데 하는 의견 보내셨습니다. 제세오키님인가요? JJSEOKJ님인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되게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 또 일각에서의 의견은 이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징역 3년형을 받은 것은 직권남용 행위로 볼 때 이례적 중형으로 또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광범위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에 불가피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데 형량이 가볍다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좀 아이러니컬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례적 중형이라고 이례적이라는 것 빼고 중형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7년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구형이 됐는데 네. 실제 선고 내용을 보면 큰 물줄기로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강요가 큰 물줄기로 기소가 됐는데 네. 강요는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부분도 일부 무죄가 나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처벌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양형 인자를 보면 어떻든 지금 뭐 역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적어도 이 뭐 저희 동네 업계 얘기하면 장부상. 네. 장부상 김기춘 전 실장은 초범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직권남용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3년을 선고한다는 건 기소된 내용과 쭉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무겁긴 해요. 그렇게 보시면 한 것에 비해서는 뭐 사실 뭐 별게 좀 가볍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뭐 이해는 가는데 뭐 무겁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요는 그거죠. 이렇게 되게 된 근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흥분한 건 맞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특검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논리를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좀 이해가 가도록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은 처음부터 봐주려고 했다고 하는 이유가 네.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친 과정대로도 쓰지 않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김기춘 전 실장한테 이렇게 중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나왔느냐. 결국 다른 사건에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 공범이
이 지금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별도로 설시하기까지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최윗선을 김기춘 전 실장으로 막아보려는 의도다. 아. 예,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중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윗선이, 그러니까 이거 머리 자르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윗선으로는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도 그다지 특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혀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근데 청취자 문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 사건에서 기소가 된 게요.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 일을 가지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장관이었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이제 좀 이 기소 내용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예.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 그 부분이 있군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정열 이사 의견은 그러니까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법구조로 볼 때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그냥 뭐 약간 무겁죠. 아, 그러니까 이 약간 오히려 무겁다.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 예, 예. 이해는 가요. 네. 그러니까 김기춘이 최고다. 네. 예, 최고 지금 이 사건에서 주범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상은 그거는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은 좀 부당하다. 이건 뭐 잘못된 것 저기 이런 식으로 판결문 쓰면 네. 낙제받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신데요. 8672님께서는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조 전 장관이 이제 블랙리스트 혐의에 무죄일 수 있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7166님께서는 김광진 전 의원 논리가 설득력 있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주변을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이제 판결을 하지는 않겠죠 하는 의견을 보내셨고요. 5817님께서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의 해석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셨고 4744님 이정열 이사 소화제 흥분 논평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좀 흥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당선이 됐고 그것으로 국정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 단체를 지원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는 건가? 그 논리로 치면 그러면 경상도에서 표를 많이 받은 대통령은 호남 차별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뭐 백인에게 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흑인은 차별해도 상관없는 건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판사분께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2017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 변호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 감정이 있더라도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조윤선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판결을 내린 현재 이 판사님께서는 과연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결과 상식이 기반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관련해서 판결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판결문 132쪽부터 138쪽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것이 이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실의 정무수석이고 네. 그리고 문화체육부장의 장관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김기춘 실장이 있긴 하지만 장인데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과 차관은 처벌을 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왜 그 위에 있는 장은 처벌받지 않느냐. 네, 예. 뭔가 조윤선 장관을 봐주기 위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건 저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뭐 네. 네티즌 반응들이나 댓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지 근데 이제 않습니다. 국민의 네.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뭐 국민의 법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 누구도 예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거기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을 보고 그런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사실관계 위에서 우리 국회가 만든 법률과 그동안의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들을 가지고 이제 법리를 적용해서 판결하는 게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법원이 인정해줬다든지 네. 또는 김기춘 전 실장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하는 거 이게 죄야?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법리가 성립을 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법적 일각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 맞는 건데 과연 이게 판은 특별검사 제출의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아예 증거를 대놓고 제출했는데, 봐주려고 예. 한 판결이에요, 이거는. 예. 아. 탄핵 증거만 다 줄줄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부분만 네. 예, 다른 무죄 부분 차치하고 블랙리스트 부분만 10쪽을 썼는데 거기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한 증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건 대놓고 딱 이 무죄를 만들자 하고 무죄에 부합한 증거만 늘어놓은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판결을 한 재판부 판사들은 정말 소신 있는 훌륭한 판사들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결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그 교육과정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안 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저 너무 이제 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뭐 법원은 이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 이정현 판사님 좀 흥분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김광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분의 판결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뭐 그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은 두 분이 해주셨는데 연관해서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기조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단정지어서 그 자체를 뭐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끈의 부분에 대해서 설시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그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번 판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문예지 지원 문제, 건전영화 지원 문제, 보조금 집행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지시 내용 자체가 위법 부당하지는 않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1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직접 언급하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표방만 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직접 지시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거 자체로 위법부당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결문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이상한데 네. 아예 논리 자체도 이거 발할 수 있는 죄인가라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런 논의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더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판결문을 보시면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건 일각에서 말하기처럼 조윤선 장관이 핀셋 무죄라기보단 네. 조윤선 장관의 관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법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네. 조윤선 장관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요. 자, 말씀하시는 중에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도착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위험스럽긴 한데 뭐 운전하고 오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자, 뭐 지금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판결 내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부장 판사를 지내신 이정열 국민TV 이사님, 저희가 사실 이제 판결문 좀 분석을 부탁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아마 종전 여권의 시각인 것 같아요. 예, 이 판결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 뭐 김태현 변호사님도 사법연수에서 배우셨겠지만 무죄 판결을 쓸 때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놓고 이 증거를 왜 믿을 수 없다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증거, 탄핵 증거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무죄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데 네. 이 판결문은 왜 공소사실에 부합